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전시원관리실장 권용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는 수목이 월동 전에 우리가 하는 작업 중에서 전지 전정 작업과 비배 월동 작업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목의 전지 전정 작업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지 전정 작업을 할 때는 저희가 도구가 필요한데 일단 도구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전지 전정할 때 가장 먼저 많이 쓰이는 도구는 가지를 잘라주는 전지 가위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일반 가위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전지 가위는 이 밑에 날하고 위에 날하고 생김새가 좀 달라요. 그래서 쓰임이 다르다는 얘기인데, 밑에 보시면 날이 얇고 좀 두툼한 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가지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위에 있는 얇고 이 넓은 날은 이거는 가지를 잘라줄 때 사용되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가지를 쉽게 자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가위로 안 될 때는, 더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톱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가지를 자를 수 있는 그런 이 손톱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높은 가지를 자를 때는 저희가 고지가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지가위는 이렇게 갈고리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갈고리 형태의 지금 안에 보시면 이 날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끈을 당길 때 날이 작동이 돼서 가지를 자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고지가위에는 톱을 또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요 고리를 풀어서 톱을 또 장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보시면 위에 아래 두 개의 고리가 있는데요. 두 개의 고리에다가 날을 장착을 하시고 와셔를 먼저 끼시고 요 나사를 이제 조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톱을 장착했는데요. 자, 고지 가위에 지금 보시면 높이 조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높은 가지를 할 때는 이것을 풀고 이렇게 올린 다음에 조으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이제 사람 키로 했을 때 한 3m에서 4m까지 자를 수 있는 길이로 이제 연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수목 중에서 우리가 잘라야 될 가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 있는 나무는 돌배나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돌배나무가 상당히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주요 동선 중에는 돌배나무를 가로수로 지금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원은 약용식물원에 있는데요. 약용식물원에 돌배나무를 전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정을 하실 때는 수목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수목 중에는 우리가 언제 어느 가지에 꽃이 피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지, 2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지, 그리고 3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지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배나무에 속하는 식물들은 3년생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립니다.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 채 말단에서부터 보시면은 올해 자란 가지가 요 가지예요. 요거는 1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연히 이제 1년지와 2년지의 마디가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2년에서 여기서부터 2년지인데 요까지가 작년에 자란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배나무 작년지에 밑에 있는 이 굵은 눈들은 내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릴 수 있는 그런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나무는 여기에서는 내년에 꽃이 절대 안 피고요. 여기 3년지 뒤에 있는 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먼저 자를 가지는 굵은 가지를 자르는 요령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 이 장가지 제일 그 기부부터 자르면은 나중에 여기가 찢어질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우선 가지의 길이를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길이 줄이는 작업을 할 텐데요. 먼저 자를 때는 이 하부에다가 저희가 자르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톱으로 한
3분의 1 정도 잘라주고,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자르려고 하는 가지 앞쪽을 잘라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저희가 찢어지는 부분 없이 이제 깨끗하게 자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먼저 굵은 가지를 자르실 때는 앞에서 먼저 무게감을 줄여주고요. 그 다음 자르실 때는 보시면 가지깃이라고 해서 지피윤기선과 지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지의 상부 쪽에 그 주간에서 갈라지는 부위를 지피윤기선이라고 하고요. 그 하부를 지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비대한 부분에서 간드러지는 부분,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르면 됩니다. 이걸 자를 때도 밑에다가 점에 톱질을 좀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상부를 자르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피윤기선과 지중이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질 수 있도록 그 톱질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가 이제 수목을 자르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나무를 자르실 때는 그 나무의 수형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 나무의 수형이 어떤 형태로 자라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돌배나무는 보통 이제 화렵수거든요. 화렵수들은 이 타원형 내지는 원형, 그런 형태로 수형이 갖춰집니다. 그래서 그 수형을 먼저 보시고 수형에서 제일 그 문제가 있는 가지부터 자르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돌배나무는 정원 내에 있는데, 우선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동선에 보시면은 이 가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키보다도 더 낮은 쪽에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가지부터 제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굵은 가지가 있고 장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전정하실 때는 굵은 가지를 먼저 자르시고 그 다음에 장가지 전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로는 우리가 밑에 있는 가지부터 위에 있는 가지 순서로 해서 자르시고, 그 다음에 그 가지는 굵은 가지부터 장가지 위주로 먼저 잘라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잘라야 될 나무에 대해서부터,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수목들에 보시면 현재 지금 아주 복잡하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르실 때는 죽은 가지, 병든 가지, 부러진 가지를 먼저 제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수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간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를 우리가 내향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향지를 먼저 잘라 주시고, 이 주간하고 동등한 하늘을 보면서 강하게 자라는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립지 내지는 도장지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지들을 저희가 또 우선적으로 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간이 전체에 골고루 빛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잘라야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먼저 잘라야 될 가지부터 한번 전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가지를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지 자르실 때는 이제 전지 가위를 사용하실 텐데요. 가위의 이 받침목이, 자, 보시면은 우리가 그 가지를 지지하는 날을 그 바깥으로 해서 장착을 하시고요. 내 몸의 안쪽에서 자르는 날을 이렇게 위치를 잡아 주시고, 이 자르려고 하는 가지를 잡고 힘을 주면서 그 받침 날 쪽으로 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받쳐주는 날 쪽에다가 지지물을 잡고 바깥쪽으로 밀면서 잘라 주시면 쉽게 가지를 자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고지가위 사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자르려고 하는 가지를 이 고리에다가 걸고 줄을 당기면 되는데요.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보시면 이 가지가 지금 상부로 자랐잖아요. 요 가지에다가 저희가 고리를 대고 이렇게 당기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이렇게 자르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자르려고 하는 대상을 가지를 거시고 이 줄을 작동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지가 걸리니까 반대로 될게요. 자,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수목의 전지 전정 방법을 좀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비배 및 월동 관리에 대한 요령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목의 비배 및 월동 관리에 대한 요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나무는 복숭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나무에 보시면은 나무에 수간폭이 있습니다. 가지가 끝나는 지점까지 나무는 뿌리가 발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먼저 그 비배 관리를 할 때는 이 수간폭 끝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을 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원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는 우리가 깊게 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퇴비를 줄 수 있는 깊이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수간폭을 따라서 원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 수간이 끝나는 지점에 가까이에 그 잔뿌리가 제일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잔뿌리 가까운 데에 비료분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구덩이를 판 이유는 우리가 비가 오면 토양의 비료분이 유실될 수 있는데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구덩이를 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판 구덩이에다가 퇴비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비가 있으면 이 퇴비를 저희가 삽으로 떠서 골고루 구덩이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비를 넣으신 다음에 묻어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파놨던 흙으로 데미오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비가 잘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데미오기 통해서 비배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동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볏짚을 이용해서 월동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간폭을 중심으로 해서 볏짚을 이제 덮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으로. 하실 때 이게 그 바람이 날릴 수 있으니까 한 3분의 1 정도 겹쳐서 피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볏짚이 덮는 것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바람이 불면 날릴 수 있기 때문에 볏짚을 고정해 주는 작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전지 때 사용했던 장가지를 이용해서 말뚝을 만들었는데요. 이 말뚝을 사방에다가 일단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뚝 작업이 끝났으면 우리가 녹화끈으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하실 때는 대각으로 계속 돌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수목 하부에 피복하는 것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수피를 싸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돌릴 텐데요. 자, 밑에서부터 겹쳐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각으로. 그래서 높이는 대략 한 1m에서 한 1.5m를 감아 주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할 때는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녹화끈을 돌려서 단단히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저분한 것도 좀 더 깔끔하게 잘라 주시고요. 지금까지 복숭아 나무를 이용해서 저희가 겨울 월동 전에 저희가 비료 주기와 그리고 이제 그 토양 피복을 통한 월동, 그리고 수피 싸주기에 대한 월동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이로써 수목의 비배 및 월동 관리에 대한 요령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시간은 관목의 월동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들은 이제 장미원에 있는 장미들인데요. 장미는 보통 저희가 5월에서 6월 달에 꽃을 보는 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장미를 월동하기 전에는 일단 장미를 간단히 전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장미가 이제 올해 꽃이 올린 가지들이 있는데 튼실한 가지를 한 30에서 50cm 정도만 남기고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상부에서부터 한 50cm 위치에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건강하지 않은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짧게 잘라 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꼭 남겨야 될 가지와 잘라 줘야 될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남기신 다음에 피복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복 작업을 할 때는 개인 피복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풍벽을 세우는 멀칭 방법이 있는데 일단 그 개별적으로 나무를 싸주는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미를 저희가 개별적으로 싸줄 때는 볏짚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볏짚을 이용할 때는 최하부까지 볏짚을 내려서 잡아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볏짚을 뭉쳐서 이렇게 하부까지 이렇게 싸주시고요. 우선 이게 볏짚이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일 밑에를 묶어 줘야 됩니다. 이 가지가 많지 않을 때는 가지 전체를 이렇게 싸서 볏짚으로 이렇게 말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가지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볏짚을 이용해서 완전히 바람이 들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둘러서 볏짚을 싸주시면 장미가 겨울 동안 잘 얼어 죽지 않고 월동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이제 장미 그 개별 싸주기를 마쳤고 장미원 전체를 방풍을 하는 작업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미의 그 식재지가 상당히 넓을 때는 개별 싸기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저희가 말뚝을 박고 방풍벽을 설치하도록 하겠는데요. 방풍벽 설치를 할 때는 먼저 그 방풍벽을 지지할 수 있는 지주목을 먼저 박아야 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고추 말뚝을 사용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말뚝을 설치할 때의 간격은 보통 한 1m나 그보다 좀 좁게 해서 바람이 불었을 때 방풍벽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간격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치하기 전에 말뚝을 박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걸음으로 보통 작은 걸음 하나가 1m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1m 간격으로 말뚝을 다 박으신 다음에 저희가 이 높이가 한 1m 되는 볏짚을 이용해서 방풍벽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풍벽을 설치할 때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선 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일을 이용해서 말뚝과 볏짚을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안에 보시면 말뚝이 있는데요. 이 볏짚 사이에 타일을 넣으셔가지고 말뚝 사이를 감아서 뒤로 다시 빼서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로써 우리 그 관목의 개별 피복 월동 방법과 방풍법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관목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월동을 하시면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써 그 관목의 그 월동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